더 스마일해지신 것 같아요. 네.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또라이입니까?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 또라이다. 예. 트럼프와 김정은은 또라이다. 예. 네. 그런데 그 또라이들이 통 큰 정치를 합니까? 그때 그렇게 발언을 했죠. 네. 예. 어떤 점에서 통 큰 정치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때 트럼프와 김정은이 그때 6월 지방선거 전날인가 그랬죠. 6월 12일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는 발표를 보고 네. 이제 제가 그때 선거 유세하는 그 장소에서 그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근데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해달라 그래서 그냥 우리가 통상적인 생각만 하면 생각하기 힘든 그런 결정이었고 그런 서로의 협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협상이 파토가 났는데요. 아니요. 그때 네. 정상회담 소식이 알려졌을 때 그래서 대통령이 되시면 그렇게 또라이 같은 통 큰 정치를 하시겠다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근데 그 도지사 선거에 나가서는 그렇게 제가 봤어요. 너무 놀라워가지고 그 발언을 사실은 저는 제주도민이 아니어서 몰랐거든요. 근데 그게 떠있길래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분명히 뒷부분에 제가 제주도지사가 되면 그렇게 큰 통치를 하겠습니다. 도지사로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하나의 비유고요. 그러니까 근데 비유도 할 게 있고 지금 조금 전에도 몇몇 후보자들이 그러셨어요. 그렇게 말을 해야 이게 된다. 헌법에 안 되더라도 해야 된다. 지금 하태경 후보까지도 그런 식으로 답변들을 하시는데 이거 아닌 거 아닙니까? 예, 지적하시는 알겠습니다만은 예. 그 뜻이 그렇게 심각하고 뭐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원희룡 후보자를 바라볼 때는 수석입니다. 수석. 그죠? 수능도 수석을 했고 서울대도 수석 합격이고 연수원도 수석 합격이고 연수원 졸업도 수석인데 아니 그렇게 반듯하고 바른 생활 사나이로 각인이 되어 있는 국민한테 누구를 보고 김정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 혈맹인 나라의 대통령이 좀 내 마음에 안 들기로서니 그걸 또라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그런 정치를 가지고 통 큰 정치를 했다. 내가 도지사가 되면 그렇게 통 큰 정치를 하겠다. 그리고 지금 와서도 하시는 말씀이 뭐 그때는 그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면 그거는 대통령 후보로서는 좀 부적절한 거 아닙니까? 표현 좀 과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승민 후보 어제 나오셔서 제가 네. 배신의 아이콘 이런 말씀 드렸는데 요즘 원희룡 후보는 약간 밀고자의 아이콘, 밀고의 아이콘 이런 거에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캠프가 봉사활동 가지 말자고 했던 거 이렇게 김재원 최고위원 통해서 폭로를 한다든지 이후에 이준석 대표하고 둘이 통화한 거 이거를 개인적인 그런 건데 이거를 폭로를 해가지고 또 그래서 신뢰를 할 수 있는 정치인이냐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왜 그렇게 계속 폭로를 하는 정치를 지금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요. 잘 정치를 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데요. 이번에는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공정경선에 대한 그 문제가 우리 후보자들끼리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원만하게 의사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좀 충돌까지 가게 되는 사태가 되면서 나중에는 불공정한 사례로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화 내용까지 나오게 됐는데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평소에 그런 인간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을 구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막 가는 정치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그럴 일이 없을 거고요. 제가 우리 당대표 준스톤 가장 먼저 지지하기도 했고 예전부터도 우리 젊은 정치인들이 잘 돼야 된다고 제가 응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안한 마음도 있고 더 잘할게요. 예. 저한테 잘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우리 원희룡 지사님, 지금 후보님이 되셨는데, 저랑 이제 2번 정도 합을 맞춰보셨잖아요. 1시간 반씩 넘게 한 3시간에 걸쳐가지고 많은 얘기를 했고, 보수 진보의 차이를 넘어서 많은 것을 공감했고, 특히 보수 혁신의 방향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보니까 반반 아파트라든지 국가 찬스라는 표현은 제 귀에도 잘 감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보가 들어도 솔깃한 그런 표현들이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복지는 인기 영합적 무차별 현금 살포가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공약을 딱 보니까 청년 교육 카드 1인당 2천만 원 주겠다 이런 게 들어있는. 이거 딱 보니 이거 이재명 공약 아니에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저는 국가는 돈을 뿌려서 그냥 소비하게 하는 게 아니라 기회를 뿌릴 수 있도록 같은 돈이라도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년 교육 카드를 1인당 2천만 원씩 한 10년에 걸쳐서 자기가 직업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비고비마다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하자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그럼 대학의 등록금으로 쓸 수도 있고 직업 훈련으로 쓸 수도 있고 창업 준비로도 쓸 수도 있는데 용도는 철저히 직업 훈련을 위한 자기 개발 용도로만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에서 인정할 수 있는 직업 훈련 프로그램이라든지 창업 준비 프로그램들을 국가적으로 좀 질 좋게 만들면서 이거 연결시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개인들과 취업의 일자리의 연결 시스템도 강화하고요. 이와 관련된 민간 시장도 육성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목적 그런 카드이지 이걸 그냥 해외여행 가라고 1,000만 원씩 나눠주고 그걸로 끝나는 그게 아니라 파급 효과를 낳는 그런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 설계하는 그러한 청년에 대한 지원 정책입니다. 근데 그 2천만 원을 쓰려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요건에 맞게 쓰려면 당 부당은 누가 결정하나요? 그 절차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서 정말 이거는 레토릭으로는 괜찮겠지만 실제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것보다 더 제가 놀라웠던 거는 검사 출신이시죠. 변호사 자격증 네네. 지금도 갖고 계시고요. 네. 폐법부를 만들겠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 폐법부가 행정부의 하나가 아니라 입법, 사법, 행정 말고 네 번째로 폐법부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언론 보도가 됐는데 그것도 언론이 잘못 보도한 건가요? 아니면은 정말 그런 건가요? 삼권 분립을 넘어서는 부를 어떻게 헌법에 없이 만들겠습니까? 저는 근데 이제 언론 보도는 그렇게 돼 있어요. 저도 폐법부를 만들겠다. 그 발상도 저는 사실 참 놀라웠어요. 법을 만들고 입법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개정하거나 법을 없애거나 하는 거는 전부 입법부 소관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만드는 법들이 무리한 법들이 많았죠. 그리고 단독으로 그냥 밀어붙여서 한 법들이 대부분이고요.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이걸 폐법부를 만든다는 발상은 저는 굉장히 놀라웠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제가 제주지사 하는 동안에 전기차 충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충전기가 지금 시행령, 시행규칙 해가지고 땅에다가 다리가 꼽혀 있어야만 인정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에요. 바퀴 달린 충전기 이거 합법화 시키는데 1년 걸렸습니다. 온갖 쫓아다니고요. 이거 결국 나중에는 샌드박스 특별 규제로 이걸 풀었는데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규제가 잘못된 거를 개선을 하고 개정을 하고 입법을 해서 그걸 바로잡는다는 거는 그거는 부정할 사람 아무도 그래서 없어요. 지금 근데 생각하는 폐법부라고 거는 하는 거는 예, 네. 우리 기획재정부가 지금은 예산 배분권을 가지고 모든 부서를 통제하고 있잖아요. 네. 오히려 미래기획원으로 재편을 해서 그와 연결된 산하조직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가장 구체적인 강력한 지금 기획재정부랑 연결시켜가지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하는 법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 폐지 법안을 제안을 하고요. 그 다음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 또 현장에서 무슨 업무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안 보이는 규제가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앞으로 혁신의 어떤 바탕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자. 그래서 이게 굳이 얘기하자면 그 강력함이 폐법부 수준에 해당된다라는 표현의 방식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프레가 된 표현이군요.